네,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따라 파격적인 민생 대책 또는 포퓰리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예,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우석군 경제학자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나오시기 전에 쭉 뉴스는 보셨을 테니까 예, 예, 예. 어떤 주요한 눈에 띄는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예, 파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파격적인 게 아니고 이거 파괴적인 거예요. 그 파격적이 아니고 파괴적이다. 이게 약간 자학적인 거예요. 자학적이다. 자기 심지어. 파괴적.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 행정부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행정부가 총괄하는 거는 국민 경제라는 건데 예. 국민 경제가 가정 살림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음. 그 에코노미라는 얘기도 라틴어로 죄송합니다. 라틴어 예. 써서 예. 에코가 집이고 그렇죠. 노모스가 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가장이 돈 벌어올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옆집에도 퍼주고 막 예.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나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다 합의해서 된 거거든 지금까지. 기존의 시스템은. 네. 예. 그럼 지금 국내 우린 반대 아니지 다 찬성하고 예. 속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의가 돼서 있던 건데 왜 만들었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막 파괴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검사 정권인데 군사 정권 때는 어떻게 했나. 그 옛날 자료까지 막 찾아봤다니까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전두환 싫어하는데도 전두환은 경제 지표는 다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그럼 검사랑 뭐가 다르냐. 보니까 군인들은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조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병참. 예, 예. 그러니까 이 작전 나가면 장병들 먹이고 재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작전이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보니까 출근만 하면 돼요. 그 뭐 특활비나 뭐 업무 추진비가 다 나오니까 엄청나게. 아, 이 사람들 직업적으로 살림을 안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군인들은 뭐 우리는 싫어할지 몰라도 사실은 살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한 10만 명 먹여봤네. 네, 그리고 이 작전 예. 나가면 현장 사령관은 아픈 장병은 없나, 굶는 애는 없나, 혹시 그래서 한 명이라도 타령하면은 자기 승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검사는 보니까 살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이 군사 정권 때도 그래도 경제는 웬만큼 갔는데 이 검사 정권에서는 망했다. 이 살림 안 해본 사람들이 이 가장이나 혹은 이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안 벌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파격적인 게 아니고 파괴적이고 파괴적이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포퓰리즘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좋은 거라서 근데 보기 이게 막 조물주 같은 거예요. 나르시즘인가? 예. 보기에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네. 창조주가 참 보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랬죠. 검사들이 보기에 참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거라서 이때 좀 이따가 이제 말씀하면 작동 안 해요. 작동 안 할 것이다. 네. 이대로 해도. 작동도 안 하고 네. 일단 할 일도 없고 네. 그냥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순이 많은 그런 건데 일단 지금 처음 지적해 주신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벌어 들어오는 돈이 없다. 이건 세수가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세수도 문제지만 네. 형평성이 문제예요. 세수와 지금 형평성. 주식이나 금융이나 주택에 대해서 네. 일정한 세금을 물리자라고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수많은 조세 담당자들의 논의가 모여서 된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그 네. 출발점은 뭐냐면은 이 월급쟁이 유리지갑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것만 다 뺏어가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 소득세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예. 형평성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세수를 충분히 하자.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만들고 조금씩은 다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맞추자라고 하는 논의거든요. 이거 다 털어주고 나면은 월급쟁이들 월급만 남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봐도 자기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담배세를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론을 내는 거예요. 한국의 담배세는 10년에 한 번씩 올렸으니까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진짜 담배세 올린다고? 이게 지금 한 4,500원인데 네. 10,000원 정도로 올리는 걸 지금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또 거기도 또 이제 이 악랄하게 또 이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야 이러면 저 나라 돌아가 그러면은 담배세도 좀 걷으면 됩니다. 이거 음흉하다니까. 아니 제가 담배세 올리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죄악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흡연율이 높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흡연율이 그래서 높으니까. 역진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누진적 기능이 있는 거는 부자들 쪽에 좀 더 몰리는 거고 역진적인 걸 가난한 사람들 몰리는 건데 이렇게 쭉 해서 균형을 찾게 되면은 월급쟁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 하셨네. 그래서 이 세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수 구조에 대한 건데 이거 뭐 계산 좀 해보고 돌려야지 그냥 여러분 이거 멋있죠? 그거는 포퓰리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세수 구조에 관한 그냥 균형도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주식, 금융, 부동산 이건 다 자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세금을 확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3대 세 중에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인데 그 중에서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다 그냥 내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내는 거죠. 다 내는 건데 그 중에서 유독 법인세는 대기업 중에서 돈 좀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위에 거고. 앞에 있어야 뭐라도 되죠. 근데 그 법인세를 확 또 낮췄단 말이죠. 처음부터. 더 낮추고 나면 이제 월급쟁이들이 이 국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종부세도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니까 자산과 관련된 세금 딱 낮춰버리고 금투세 낮췄다는 것도 한 5천만 원 그 차익을 보려면 한 5억은 투자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10% 정도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재주가 좋은 사람은 뭐 1억만 갖고도 할 수도 있는데. 매우 근데 5억으로 5천만 원을 이익 보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큰 손이 빠진다는데 큰 손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길게 보면은 좋은 증권 제도는 아니에요. 시스템은. 그렇지. 이 수없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안전한 거라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큰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지금 IMF 이후에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은 ATM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조금만 하면은 큰 이 외국 주주가 들어왔다가 환전하고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좀 빠져나가는 돈들 같은 것들을 안정화시켜야 사실은 체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권 코스피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 나라 성장률의 함수예요. 경제를 잘 운영하면 알아서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경제 개판 쳐놓고선 이 주식만 그게 제가 공부 비율을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집 큰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가 저한테 이렇게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나중에 한참 나왔네 뭐. 비겁한 변명들을 막 하거든요. 비겁한 이게 이래서 안 됐다 뭐라고 안 됐다. 또 맨날 아파요. 사실 그렇게도 안 아픈데 자 숙장 갖고 와봐. 꼭 그런 것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독서와 이 공부를 해야 그래서 점수가 나오지. 점수가 너무 어려웠다. 우리는 뭐 사회과 시험 얼마 전에 봤는데 평균이 40점이었다. 근데 그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거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뭘 보면 아냐면요. 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까지 그 시절에 코스피가 딱 박스권이었어요. 10년 동안. 지금 우리 이 윤석열 그 군사 정권과 함께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어디서 할 거냐, 뭐가 끌고 나갈 거냐, 이게 없이 그냥 살림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공격적으로 어딘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은 어딨니? 없어. 그럼 R&D 깎자. R&D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저 나쁜 놈들이 많대요. 그럼 팔아. 한 거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원전, 그 다음에 뭐 저기 무기 수출,
뭐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원전 방산. 그게 스케일 효과라고 좀 죄송합니다. 영어 예. 얘기해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 크기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이 떨어진 거를 예. 그런 몇 개가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반도체, 정유화학, 조선, 철강 이걸로 이제 쭉 커왔던 나라. 자동차하고 예. 이렇게 한 5대 업종으로 커왔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원전이랄지 방사는 세 발의 피 같은 업종들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예. 가장으로 얘기하면은 예. 가장이 어저께 10,000원을 얻어서 벌어왔어요. 예.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애들이 보고서 짜장면 2그릇도 못 시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린이들은 탕수육도 좀 사주고 그러면 10,000원은 아니야. 한 10만 원 이상은 아버지가 벌어와야. 그렇죠. 통닭도 한 마리 먹고 그럽시다. 그런데 나 10,000원 벌었으니까 이걸 우리 애들도 안 속아요. 그런 말은. 그래서 지금 이 국민 경제라는 규모와 이런 살림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갖고 왔던 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도 안 했던 일을 하는 거라니까.